두 번 남았습니다. 수업. 질문 처리. (83번이요) 평행선이 세 세트라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0개, 세 세트 10개, 3개, 3개, 4개 있는데 평행사 변형의 개수? 아무튼 뭐 가로 2개, 세로 2개 필요한데 가로 2개, 세로 2개를 뭐로 쓰느냐로 분류해서 풀면 되는 거죠. 요 방향을 A세트 라고 치고 요 방향을 B세트 라고 치고 요 방향을 C세트 라고 치고 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개를 고르고 여기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두 개를 고르고 여기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이거고요. 여기서 두 개를 고르고 여기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도 이거잖아요.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3C2의 제곱은 9고요. 3C 곱하기 4C는 18? 그거의 2배니까 36인 거죠. 중분 빼는 거 없고요. 있을 리가. 5번이네. 그 다음에 88번.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을 5명씩 두 개의 조로 나눌 때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소방관을 총 3명뿐이니까 1명, 2명으로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관을 1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먼저 쓰면은 요거죠. 30. 이제 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시면은 소방관 1명이 있는 조가 있을 거고 소방관 2명이 있는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각각이 5명씩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빈자리는 4자리고요. 여기 빈자리는 3자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소방관 1명에 소방관 2명이랑 같이 할 경찰관 3명을 뽑은 끝인 거지. 소방관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소방관은 당연히 서로 다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소방관은 다르죠, 당연히. 다르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니까 30을 쓴 거죠. 소방관이 만약에 세 소방관이 구분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둘로 째는 경우는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사람이 구분되기 때문에 3가지인 거죠. 근데 이 전체가 5명, 5명이니까 뭐 곱하기 나누기 200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똑같잖아. 그래서 답은 되고 그 다음에 90번 8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이루어 A, B, C, D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분할 분배에 너무 매몰된 사람은 일단 2명씩 4개의 조로 분할을 한 다음에 다시 그 4개의 조를 4개의 게임에다가 대응을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A 게임을 할 A를 할 2명을 고르고 남은 놈들 중에서 B를 할 2명을
고르고 남은 놈들 중에서 C를 할 2명을 고르고 남은 놈들은 D 하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경우의 수를 곱하기로 하면 돼요. A를 할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80.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B를 할 남은 놈들 6명이거든요. 6명 중에 B를 할 2명을 골라요. 60. 남은 놈은 4명이겠죠? 4명 중에 C를 할 2명을 또 골라요. 다시 이렇게. 근데 이게 이 4개가 다 똑같으니까 4팩을 나눈다. 4팩을 나눈다는 건 이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둘둘둘둘로 조를 짠다고 생각했으면 4팩을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서 4개의 조를 4개의 게임에 대응시키니까 4팩을 다시 곱해서 어차피 없을 거 난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게임을 할 사람을 차례차례 정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여기서는 중복이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8C는 28? 15? 6? 28 곱하기 90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28 곱하기 9가 얼마야? 250입니다. 2520. 그 다음에 92번.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그러면 두 자리는 비겠네요. 이 중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 그러니까 지차가 있는 거죠. 운전면허가 있는 3명은 지차가 한 대씩 있는 거고 그걸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차가 없는 7명이 요 운전수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4인용 승용차에 나눠 타는 거죠.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럴 경우 10명이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차를 타는 순서를 무시하겠다. 그리고 뭐 자리에 따라 구분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몇 명씩 타느냐, 어느 차에 몇 명이 타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차가 만약에 완벽히 똑같은 차라고 차가 오늘 출시된 차야 같은 회사에서 그럼 이제 그 차량 넘버도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 쳐. 그렇지만 그 차 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전석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똑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차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자동차와 B 자동차와 C 자동차로 나누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동차 3개는 이미 운전수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 새끼는 아우디라고 하고요. 이 새끼는 벤츠라고 하고 C로 생각하는 거 있지? 카니발로 할까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운전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3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각 차에는. 무슨 말이냐면 7명을 3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 나눌 때 예를 들어 1, 1, 5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5명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가 3이 되도록 7명을 3개로 분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해야 돼요. 몇 개씩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네가 애시당초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1이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1이 안 들어간다면 이렇게 생각보다 적은 경우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타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런 뜻이라고요.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분할 분배 순서대로 풀고 싶으면은 얘네들 일단 이렇게 조를 짠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럼 세 개의 조에 구분이 되는 세 개의 조를 구분이 되는 세 차에 집어넣는 거니까 3팩토리얼까지 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스타일대로 하든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하는 순서로 간다고 치면 이게 모든 문제집에 있는 해설입니다. 나처럼 풀지 않아요. 해설지는. 분할을 일단 합시다. 7명 중에 1명을 뽑는다. 70 곱하기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 근데 요 두 놈의 뽑히는 순서는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야 되겠죠? 또는 왜냐면 얘도 있으니까 더하기를 쓰시고 둘셋으로 분할은 7C2에 남은 5명 중에 여기 두 놈을 뽑아야 되겠지요. 5C2에 3C3은 쓰건 말건 상관없어. 같이 비니까요. 근데 요거도 요 두 놈의 뽑히는 순서를 무시해야 하거든요. 아니 선상님 얘가 구분이 된다면서요. 아직 안 탔어요. 그냥 조만 짜는 거기 때문에 요게 1, 2고 요게 3, 4인 거랑 요게 3, 4고 요게 1, 2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럼 요 경우의 수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소문자라고 치면 A가 한 조, B, C, D가 한 조. 숫자로 할까? 1이 한 조, 2, 3, 4가 한 조.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학교에 같은 반에 애들 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5, 6, 7이 한 조라고 가정하시라고요. 이렇게 조를 짰을 뿐인 거지 아직 어느 조가 어느 차에 타는지는 안 정해졌다고. 그래서 여기 전체에다가 여기까지가 분할인 거고요. 곱하기 보시기는 분배의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는 세 개의 조를 구분이 되는 세 개의 차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계속 똑같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건 솔직히 검사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계산을 지질이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야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웬만하면 계산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틀릴 리가 있습니까? 얘는 7이고 요 두 개 합친 게 10이거든요. 70에다가 얘는 21 요 두 개 합친 게 5거든요. 그러면 105예요. 175에 6배 나는 거죠. 그러면은 175에 2배를 먼저 하면은 350인가? 350에 3배이기 때문에 1050? 그냥 내 맘대로 하면은 아이씨 뭐 어떻게 쓰지? 그냥 섞어서 아무튼 완전 풀면은 요 하나 셋으로 타려면 하나를 탈 차를 먼저 정해야 돼요. 세 가지. 그럼 아우디에 한 명 타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아우디에 들어갈 한 명을 골라요. 7가지죠. 7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니까. 그럼 아우디에 여기 1번이 탔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이 두 차 중에 벤츠 세 자리를 채울 3명을 고르면 남은 3명은 자동적으로 카니발 타면 되는 거라서 끝인 거죠. 또는 여기 둘둘셋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요 3이 지 혼자서 다른 값이기 때문에 3명 탈 차를 골라야 돼요. 세 가지고요. 그럼 아우디에 3명 탄다고 가정하시고 여기 탈 3명을 고르세요. 7, 3. 예를 들어서 1, 2, 3 탔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벤츠랑 카니발 중에 벤츠에다가 벤츠에 탈 2명을 고른 끝인 거죠.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요게 21에다가 20을 곱한 거니까 420이고
이게 3 곱하기 35 105에다가 6을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630. 알았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경우의 수 잘하고 싶은데. 그다음 93번. 이거 뭐 토너먼트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퀴즈까지 낸 게 무색하게 그렇게 제보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3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 풀어보죠. 그러면은 한 뭐 몇 번 얘기한 거야? 한 7번 얘기한 건가? 알아먹겠지. 요까지 풀게 되면 말이죠. 93번은 그냥 내 예를 들었던 거지. 6명의 일반적인 대진인데요. (6이) 2의 거듭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전승이 있는 이런 스타일. 세 가지로 다 풀어드릴게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남을 때까지 분할을 한다. 네, 결승 기준으로 이 왼쪽에 들어갈 세 놈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6, 4, 3. 근데 좌우의 상태가 완벽히 똑같으니까 여기에 1, 2, 3이 있는 것과 여기에 1, 2, 3이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순서 무시를 하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죠? 세 셋이니까. 여기 셋을 여기 하나 여기 둘로 다시 쪼개야 됩니다. 준결승 기준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3C1이 두 번. 이렇게. 그럼 요만큼이 10이고 이 새끼 9니까 90까지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6명이기 때문에 6팩을 쓰고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된다고 치고요. 6팩을 쓴 다음에 그럼 이제 구분이 실제로 안 되는데 된다고 가정한 거니까 순서 무시 차원에서 이게 일정한 비율만큼 오버카운팅 된 거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오버카운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눗셈이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뭘 쓰라고 했냐면 2팩토리얼에 왜 2팩토리얼을 했냐면 두 놈의 자리 바꾸는 걸 따지는 거라서. 그래서 2팩토리얼인데 뭐 어차피 2팩토리얼이 2니까요. 2의 몇 제곱을 나눠야 한다라고 했었고 이 제곱의 지수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지는 그런 개수를 세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두 자리 바꿔도 되고요. 그죠? 여기 1, 2나 여기 2 뭐하다니까 요 두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개랑 요 세 개의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4, 5, 6이 있는 거하고 여기 4, 5, 6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개씩 묶어가지고 요렇게 바꾸는 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분모의 지수는 3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 그냥 이건 720이고 이거는 8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어디에도 없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풀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 두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부전승이라서. 물론 뭐 이 후진 네 자리를 정하면 안 됩니까? 별로예요. 비추해요. 요 두 자리에 들어갈 두 놈을 먼저 정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순서가 없이 정하셔야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여기 1, 2가 있건 여기 1이 있건 1, 2가 부전승을 받는 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직 요 자리에 아무도 안 들어간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부전승을 받을 두 놈을 동시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순서 없이. 그래서 62를 쓰는 거고 그러면 요 과정을 했으면 여기 1이 들어갔고 여기 2가 들어갔다 라고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1한테 요 두 자리 들어갈 놈 골라줄래?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남은 4명 중에서 여기 들어갈 한 명 고르세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순서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자리는 똑같은 자리거든요. 1이랑 준결승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한테 너랑 준결승 붙고 싶은 두 놈을 골라줄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C라는 거죠.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 계산 과정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내 풀이에 당연히 이 세 풀이 중에 내 풀이 제일 좋은데, 내 풀이가 제일 좋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내 풀이에만 나눗셈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잘할 수 있겠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셈으로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풀이를 제대로 구사하려면은 정말 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약간의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굴사가 똑같은 6명인데 이상해요. 자, 첫 번째 풀이는 결심 기준으로 분할. 여기 들어갈 2명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명이고 여기는 4명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개수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그룹이라서 곱하기 나누기 입획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2명이니까 끝난 거고요. 여기 4명을 이렇게 준결승 기준으로 둘둘로 갈라야 하는 거죠. 다시. 근데요, 요 두 자리와 요 두 자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 무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입니다. 여기 답입니다. 얼마지? 30이 아니 45인가? 40. 두 번째 6팩을 하나, 둘, 셋, 4개로 2의 4승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93번의 반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방식으로 푼다고 치면은 요 6자리 중에 당연히 요 두 자리 줬죠. 요 두 자리. 요 두 자리가 똑같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두 자리에 들어갈 두 놈을 먼저 골라요. 이렇게. 요러고 나면 남은 네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1이 들어갔고, 여기에 2가 들어갔고, 여기에 3이 들어갔다고 쳐도 돼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랑 같이 붙을 놈 하나 골라줄래? 이렇게. 마지막 95번. 경우의 수 관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 종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종강, 그 다음 시간에 승급고사, 그 다음 시간에 개강, 그렇게 돼요. 공수, 여기 뭐 탈락할 학생 없기 때문에 다 승급제가 같고, 공수 공통수학 2 기본 정서 3호세요. 9개의 팀이 아홉 개일까요? 당연히 이상한 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 두 자리가 제일 너 같은 자리인 거죠. 재수가 없는 놈들은 저런 데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세라,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분할로만 푼다면 결승 기준으로 일단 분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간 네 놈을 뽑는 거죠. 근데 아직도 한 명, 두 명이 된 곳은 없기 때문에 더 잘라야 돼요.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준결승 기준으로 보면 3명, 2명 정도입니다. 5C. 그리고 뭐 여기다가 2팩 왜 안 써요? 왜 안 나눠요? 당연히 안 나누지. 다른데. 다를 때 나누는 게 아니야. 같아야 나누는 거야.
개수가 같다고 남는 게 아니라 완벽히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애초에 개수가 다르면 똑같은 모양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을 나눌지 말지 고민하는 게 바보입니다. 이쪽도 4명을 요 준결승 이렇게 둘둘씩 갈라야 되는데 이거는 양수 똑같기 때문에 이 팩을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4C2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둘 됐죠? 그럼 여기만 더 추가 나눠줘야 돼요. 준결승 기준으로 여기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을 1명, 2명으로 분할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1까지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9C 4는 얼마더라? 126이었던 거. 5C는 10이고 4C 곱하기 200분의 1이 3이고 요거 3이니까 요거에 9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9배 54 92 18 11340 맞나? 두 번째는 9팩 쓴 다음에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9, 8, 7, 720 이렇게 놓고 3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남거든요. 그럼 뭐 얘네들 안 나눠지니까 얘를 4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180. 그럼 결국 63 곱하기 180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3 곱하기 18 하면 54고 6 곱하기 18 하면 이거 2개겠죠. 108. 그래서 11340. 그 다음에 내 방식. 저기 이 방식은 저렇게 복잡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 됩니다. 다 안 되는 거면 내가 내 방식 맞지 않아요. 복잡해질수록 좋아요. 자, 저 자리 중에 일단 요 대지는 9자리가 종류로 따지면은 몇 종류인 줄 알아? 저 몇 종류게? 저 자리 몇 종류게요? 그거부터 캐치를 해야 내 방식 풀이가 가능해. 몇 종류야? 어? 4종류. 맞아요. 4종류예요. 이렇게요. 같은 숫자는 같은 자리거든요. 4종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방식의 키포인트는 그 적은 것부터 정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갈 한 놈을 고릅니다. 9가지겠죠. 그럼 저기에 1이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누군가가 채워졌다고 쳐도 여전히 이렇게 3종류가 남거든요. 근데 이제 요 2종류는 두 자리씩이고 얘는 4자리니까 여기 들어갈 2명을 바로 고르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2가 들어갔고 여기 3이 들어갔다 가져가는 거죠. 4, 5, 6, 8 4, 5, 6, 8 뭐야? 4, 5, 6, 7, 8, 9에 자리 남았는데 요렇게 3자리를 채웠어도 여전히 이 2자리는 같은 거고 이 4자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2명을 고르는 겁니다. 차례차례 고르고 있는 중이라서 2팩분의 1 따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 5이 들어갔다 쳐야 4가 들어갔다 쳐야 4, 5가 그럼 이제 요 4자리는 어차피 다 똑같은 자리니까 여기에 6이 들어갔다고 치면 됩니다. 그럼 6한테 물어보면 네 옆자리 한 명 골라줄래?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9 곱하기 8C2가 28이고요. 6C2가 15 곱하기 3은 45.
썩 마음에 드는 숫자가 없네. 그죠? 그냥 여기 7을 얘한테 주고요. 여기 4를 얘한테 줍시다. 똑같이 나오죠? 완벽하다. 나의 논리는. 그 다음에 18단원으로 가서 워크북. 여기 뭐 답 잘못된 거 있고, 그리고 설마 했는데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질문 들어온 걸 풀어보죠. 아주 쉬운 개념인데 처음 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3번 2차 정사각행렬이라 했으니까 IJ에는 1, 2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IJ에 1, 2를 넣는 짓을 4번 해가지고 그 주어진 함수에다가요. 주어진 함수에 I에 1 넣고 J에 1 넣고 I에 1 넣고 J 2 넣고 I 2 넣고 J 1 넣고 I 2 넣고 J 2 넣고를 4번 해서 각 성분의 값을 정해서 행렬 A를 찾은 다음에 그 BIJ는 AJI를 활용한 행렬 B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싸리 BIJ를 바로 찾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게요. BIJ는 AJI인데 AIJ가 주어져 있으니까 AIJ로 AJI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J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원래 I 생겼잖아요. 얘를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3J였잖아. 얘를 I 바꾸면 돼요. 쉽죠?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답을 씁시다. 그러면 행렬 B는요 1,1성분 알고 싶으면은 B11 알고 싶으면 요 IJ에 1들을 다 대입해라. 대입해서 산수를 하시면 7네. 아씨 7이 맞네요. 그 다음에 1행 2열을 알고 싶으면은 I에는 1을 J에는 2를 그럼 얘는 2니까 1이 되고요. 얘는 1 넣는 거니까 9네요. 7, 9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6번 1,1성분은 의미가 없고요. 1,2성분에 따라서 2x는 y다. 이런 방정식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2,1성분에 따라서 똑같네. 그러면 2,2성분에 따라서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런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1이고 y는 2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뽑아야라. 문제. 답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10번 A, B가 2차 정사각행렬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두 행렬이 같다고 했으니까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쓰세요. X제곱 Y제곱 Z제곱은 XY YZ ZX와 같다. 이런 얘기고요. 1,1성분 보시면은 2,2성분 보시면은 XYZ는 8이다. 이렇게 이런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 XYZ라는 말밖에 없고요. XYZ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조건을 주면은 XYZ의 곱이 들어있는 거는 제일 긴 공식밖에 없거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거. 그거 관련되는 것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것도 없고 그냥 세수의 합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건 행위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부터는. 그 앞단원에서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1, 2, 3, 4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생각 하셔야죠. 자동적으로 이거 알죠 이거. 그래서 x, y, z 나갔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은 거 3개를 곱했는데 8이 나온다 그런 얘기니까 이건 뭐 세제곱이 8이니까 실수이기 때문에 2다. 그래서 2를 3개 더해라 그렇게 문제 의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보면 6이잖아.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죠. 다 했고 정석 연습 문제 18단원 연습 문제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18-1번) 너무 문제가 길어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어느 모임의 5명의 회원들 사이에 호감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씨,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남녀가 섞여 있다고 쳐도 이 남자한테 호감을 준 남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제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아씨 이거 너무 토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안 풀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F라도 T처럼 푸세요. 이런 문제는. 아무튼 그 화살표 방향이 호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총 회원이 5명이니까 당연히 5 곱하기 5행렬이 되는 거고요. 5 곱하기 5행렬을 구하는 게 미션이니까 엄청 큰 정사각형 모양의 괄호를 그려놓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자는 없거든요. 정신병자라기는 좀 그렇다. 나르시스트는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표현 없죠. 응? 나 같은 사람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자기가 자기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놈들은 없어.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라는 말은 그 IJ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요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방향은 전부 다 빵이다 그런 뜻입니다. 호감이 있는 경우만 1이고 호감이 없는 경우는 나머지 경우는 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는 빵을 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1로 채운 다음에 빈 부분을 다 빵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라인은 회원 I가 회원 J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했으니까 요 라인은 회원 1을 봐야죠. 회원 1. 회원 1이 몇 번 회원한테 호감이 있는지를 보시면 호감이 있다고 확인된 곳에만 1이라는 성분을 쓰면 되는 거예요. 1번은 누구한테 호감이 있느냐? 2명한테 있네요. 2번이랑 4번은. 그래서 1행 2열과 1행 4열과 그렇게 하시면 돼요. 2행 같은 경우는 2번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번밖에 없어요. 2행 3열만 1이고 다형인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번과 4번. 4번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번 분이네. 직진. 5번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번, 4번. 네, 답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18-2번도 질문인데 각각이 동전을 손바닥에 대어 둘 다 한면이면 갑이 을에게 해서 100점을 받고 서로서로 뭐 점수를 주고받아.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 점수 가지고 있지? 점수를 받는다. 이상한 말이야. 둘 다 뒷면이면 갑이 을에게 해서 300점을 받는다. 또 두 면이 서로 다르면 을이 갑에게 해서 200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면이 나오면 갑이 좋은 거고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면 을이 좋은 거죠. 이 게임의 결과를 오른쪽과 같이 행렬로 나타낼 때 이 행렬을 완성하시오. 아, 가불이 동전을 하나씩 보여준다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뭐지? 옛날에 그 TVN에서 한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대가리 쓰는 프로 있었거든요.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 있었는데 이게 총 4시즌이 있거든요.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이렇게 4번 했는데 요 시즌 1의 우승자가 홍진호고, 그래서 이때 홍진호가 시즌 1에서 완전히 대가리 좋은 거를 어필해가지고 난리 났었지. 지금까지 막 TV 나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뭐 TV보다는 포커 대회 나가가지고 돈 더 많이 벌지만 아무튼 이놈의 그 흥행 시작인 프로였던 거죠. 그러고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요 세 시즌 중에 한 번의 데스매치에서 그 윷놀이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윷놀이가 아니라 전략 윷놀이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데스매치 대상자가 하나씩 있어요. 내 기억으로 여기 데스매치 간 놈이 홍진호였던 것 같은데, 홍진호하고 이상민하고. 근데 이제 유추 4개이기 때문에 얘랑 그 조력자들이 하나씩 또 아니다, 이상민이 아니라 그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가 그 데스매치였는데, 홍진호의 파트너가 그 스타크래프트 같이 했던 이윤열이라는 놈이었고, 그리고 성규의 파트너가 이상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이 유출 하나씩 지고 있는 거야. 유출 하나씩 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은 그 판때기 위에다가 동시에 한 개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유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 다 배고 양쪽 다 등인 유출 2개씩 두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던져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요거 2개를 내자, 아니면 넌 이거를 내고 넌 이걸 내자, 그런 식으로. 그 4개의 모인 결과로 독의 볼륨물을 체크를 해서 자기 말이 움직이는 걸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략 윷놀이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뭐 낼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예상해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했던 거네, 가불이. 그죠? 자기가 뭘 냈느냐에 따라 자기한테 유불리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심리싸움 한 겁니다. 가불이 전략 윷놀이 같은 거 한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모를 법한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근데 표를 행렬로 바꾸는 게 가장 그 쉬운 행렬의 활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표를 2차 정사각 행렬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얘를 완성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00이 어떤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의 성분을 작성한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얘를 실마리로 해서 나머지 빈칸들을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 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앞 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갑의 앞인 거고 얘도 갑의 뒤인 거고요. 얘는 을의 앞인 거고 얘는 을의 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요것만 괜찮습니까? 갑을 두 사람이 동전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갑이 앞면을 보여주고 을이 앞면을 보여줬을 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갑이 앞면을 보여주고 을이 뒷면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로 다른 면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을이 갑에게서 200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서 200점 받는다. 을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결국 갑의 입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얘를 가지고 실마리를 잡아야 하니까 그 실마리의 정체는 갑의 입장이었다 라는 얘기. 갑이 뺏기는 건 마이너스, 갑이 따오는 건 그냥 플러스로 적혀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럼 됐죠? 둘 다 앞면이면은 100점 받는댔잖아. 여기 100점은 되고요. 둘 다 뒷면이면 300점 받으니까 여기 300점은 되고, 요 두 개는 뭐 갑을 상관없이 두 놈이 다른, 두 동존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똑같이 200점 뺏기는 거거든. 이렇게 안산하시면 되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두 문제인데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2번은 모른다는 거겠지? 2번 할까요? 함수 문제인데 1번은 뭐 너무 쉬운 연산이니까 2번에서 i가 j 이상일 때는 aij가 i, 그러니까 행에 있는 수를 그대로 써라 그런 얘기고, i가 j 미만이면은 성분이 AJI의 부호를 바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IJ는 전부 다 1, 2, 3이다. 3차 정사각행렬. 어? 웬일로 화장실을 가? 계속 안 차고 갔다 와. 자, 그러면 i가 j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여기가 1행이니까 1행 1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4행 2열, 3행 3열, 6군데 되는 거예요. 이 6군데는 요 함수로 성분의 값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행의 수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1행에 있는 새끼들은 다 1로, 2행에 있는 새끼들은 다 2로, 3행 3개는 전부 3으로 쓰면 됩니다. 나머지 3개의 성분을 결정하라고 이쪽으로는 준 거죠. 지금 여기는 A 뭐야? 여기는 A 뭐야? 1,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 1 하나 소리잖아. 요 놈의 마이너스 1 곱해서 X라는 소리고, 여기는 A 1, 3이니까 A 3, 1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여기는 A 2, 3이니까 A 3, 2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이렇게. 뭐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18-5번. 일단 x 플러스 y는 2, 1,1 성분 비교해 보시면요. 그리고 2,1 성분 비교해 보시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x 더하기 y가 2라는 걸 이미 아니까 이거 바꾸세요 바로. 그럼 14다. 이런 얘기인데,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이것도 초반 문제가 되는 거죠. 행렬은 거둘 뿐인 거죠. 행렬은 거둘 뿐이고 저걸 가지고 제곱 더하기 y를 찾는 거니까, 응? 기본 문제 아닙니까? 뭐 이 식은 못 만든 거야? 아니면 뭐 그거 까먹은 거야 그 다음 과정은. 얘는 언제나 뭐 언제나 아닌데 한 90%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인수분해로 하시면 안 되고
곱셈 공식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 방정식을 풀어서 xy의 곱을 구하시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까지 구하면 돼요.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는 거니까 답은 6인 거죠. 3번 다 했고요. 마지막 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연산. 연산이니까 사칙연산이 있을 것 같지만 행렬의 연산 중에는 나눗셈이 없어요. 행렬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를 일컫고요. 나눗셈은 없습니다. 나눗셈은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애시당초. 근데 이제 나눗셈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대학교 가서 배워요. 옛날에 내가 행렬 배울 때는 있었는데 여러분은 아주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나눗셈과 유사한 형태를 의미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덧셈은 이렇게, 곱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요 기호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요 기호를 안 쓰고 그냥 두 행렬로 써볼게요. 행렬 두 개를 더한다는 거 이렇게 쓰는 거고, 뺄셈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곱셈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달아 쓰면은 곱셈이에요. 그리고 실수배는 그리고 곱셈 중에서 똑같은 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거듭 제곱도 들어있겠죠. 곱셈과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은 두 번 곱했으면 이렇게요. 세 번 곱했으면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n개를 곱했으면 n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배는 이런 식으로 행렬 왼쪽에다가 실수를 곱하는 형태. 요거를 쓸 때도 이게 곱하기 기호 안 쓰고요. 이거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수랑 행렬을 나란히 쓰면은 두 개 곱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눗셈이 없기 때문에 뭐 요런 거라든지 요런 행렬의 분수꼴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일단 기호 표시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드려야겠죠. 이 세 개는 개 쉽고요. 곱셈이 살짝 어렵고, 행렬의 존재 이유는 곱셈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딩들 입장에서는 지금 행렬이 요 정도면 요 정도만 공부하는 거라서요. 고등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행렬을 배우는 목적은 곱셈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곱셈은 조금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덧셈, 뺄셈, 실수배는 그냥 예상이 대충 되죠. 예상한 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1, 2, 3, 4, 행렬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0이라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뭘까요? 일단 덧셈 뺄셈 실수배는 덧셈 뺄셈은 같은 꼴이어야 됩니다. 같은 꼴이어야지 연산이 돼요. 그리고 실수배는 그냥 실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렬 A가 어떤 꼴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행렬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곱셈은 같은 꼴일 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덧셈 뺄셈부터 먼저 얘기할 거니까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로서 같은 꼴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그럼 해봐요. 아무 설명 안 했지만 뭘까요? A 더하기 B는 뭘 것 같아요? 응? 뭘 것 같아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요 두 개 더한 마이너스일 것 같죠? 맞아요. 이거 몇 것 같아요? 마이너스일 것 같죠? 이거 몇 것 같아요? 8일 것 같죠? 이거 몇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행렬의 덧셈은 같은 종류의 성분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도 행렬이긴 해요.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실수배의 결과물들은 전부 다 행렬입니다. 갑자기 수로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곱셈에서는 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성분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져 버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연산의 결과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합행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이름까지 붙여야 할 정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A 빼기 B는 뭐겠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뺀 것을 또 한 성분으로 한 행렬. 1 빼기 빼기 2를 해서 3쓰고 2 빼기 빼기 3을 해서 5쓰고 3 빼기 5를 해서 빼기 1을 쓰고 4 빼기 0을 해서 4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배 2A다. 어쩌라는 얘기냐면은 모든 성분의 2배를 한 걸 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 4, 6, 8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반대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15, 0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면 이 새끼는 이 각각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도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알았니? 그럼 이제 이 덧셈 뺄셈 실수배를 다 섞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2y는 3a 플러스 마이너스 b고 2x 마이너스 3y는 a 플러스 5b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xy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듯이 x랑 y가 a, b에 대한 몇 배의 합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실수배와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y를 제곱해 볼까? x를 제곱해 볼까? 위에 식 2배 해가지고 2x 플러스 4y는 그냥 y만 구하고 끝낼게요. 내 맘대로 만든 거라서. 이거 2배 하고 있는 중이죠? 6a 빼기 2 이렇게 한 다음에 i에서 6을 빼면은 7y는 5a 플러스 7b 아니다 마이너스 7b 이렇게. 그래서 행렬 y는 행렬 a의 7분의 5배에다가 행렬 b를 뺀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뭘까요 답이? 1,1 성분은 뭘까요?
7분의 10뭐? 15. 7분의 15? 7분의 5에다가 7분의 14를 더하는 거 아니야? 7분의 19 아닙니까? 여기요? 7분의 30. 여기요? 아니 뭐 암산으로 나오면 어떡해 어린 것들이. 여기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덧셈 뺄셈 실수변은 별거 없다. 그리고 이 연산을 하다 보면은 등장하는 아주 신기한 행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도 추가를 하자면은 뭐 공식적인 표현 아니지만 그냥 특수한 행렬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O로 표시되는 행렬이 있고요. E로 표시되는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은 다 대문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 O인 거예요. 얘 한국 이름은 뭐냐면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는 한국 이름이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이 수학에서 단위라는 말은 1과 연관돼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E가 2인 이유도 이 단위를 영어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엘레멘트입니다. 단위행렬이라 하는데 1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1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곱하면 그 수가 된다라는 특징이니까 이게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갖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영행렬은 더 쉬워요. 모든 성분이 0인 걸 영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0밖에 없거나 요렇게 생긴 거거나 요렇게 생긴 거거나 상관없어요. 꼴에 상관없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행렬과 더하더라도 그 행렬이 나오고 어떤 행렬을 빼더라도 어떤 행렬식을 빼더라도 그게 나올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영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뺐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배한 행렬 그냥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 행렬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꼴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곳도 1 곱하기 1 정사각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근데 이런 거는 걸어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수 1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성분을 갖는 1 곱하기 1 행렬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얘도 단위 행렬이긴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2차 정사각 단위 행렬. 3차도 있긴 해요. 자, 보시는 바처럼 행과 열의 값이 같은 그러니까 이 대각선 라인의 성분들은 모두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0인 것을 단위 행렬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얘는 1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새끼랑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그 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 곱셈에서 1과 같은 성질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을 해볼까? A, B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곱하기 B를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1, 2, 3, 4를 행렬 먼저 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방을 여기다가 쓴 다음에 곱셈을 해야 되는데 곱셈의 메커니즘이 신기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에 있는 수들을 이런 순서로 곱해요. 어? 화장실 어디요? 또? 저 코 때문에 코? 호감기 때문에. 응 그래. 잘 처리하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씩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개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먼저 만나는 애들끼리 나중에 만나는 애들끼리 일단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요. 그거를 여기 적는 거예요. 여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기 5를 더한 것을 1 곱하기 1,1성으로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의 1행과 나중에 나온 것의 1열이 만든 연산이죠. 그것을 1 곱하기 1성분에 적는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요 놈 한 번 더 쓰고 이제 요 두 개랑 요거 주는 거예요. 어쩌라고?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고 2랑 0을 곱한 걸 더한 걸 여기 적는다고. 왼쪽에 1행과 오른쪽에 2열이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곱셈의 결과물인 행렬의 1,2성분을 이 과정을 가지고 찾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요 놈이랑 요 놈을 다시 그럼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와 5를 곱한 걸 더한 것을 앞에 것의 2행과 뒤에 것의 1열의 결과니까 2,1성분을 적습니다. 그 다음 2,2성분이면 뭐 예상이 되죠? 앞에 2행과 뒤에 2열의 결과물을 적는 거예요. 3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고 4랑 0을 곱한 걸 더한 것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셈인데 곱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이점은 곱하기랑 더하기를 섞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행렬의 곱셈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 마이너스 3 14 마이너스 9 요게 행렬 AB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BA를 구하려면요 B를 먼저 쓰고요 A를 나중에 써야 돼요. 계산 방식은 같아요. 여기 뭘까요? 암산해봐요. 1,1성분 뭘까요? 어? 마이너스 11 얘니까 맞습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 순서대로 곱한 걸 더하는 거야. 어려울 게 없어. 그다음 여기 있냐? 어? 어? 0이잖아. 그냥 5 곱하기 1만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있냐? 그렇죠. 자, 요 행렬과 요 행렬이 어때요? 다르죠. 이게 행렬의 곱셈이 수의 곱셈과
수의 곱셈과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의 곱과 BA의 곱에 의한 행렬은 다른 게 일반적이에요. 아주 가끔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귀찮지만 계산까지 한 거야. 계산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두 개가 같은 꼴이면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C가 이거고 D가 아니다. D까지 갈 필요 없겠다. 그냥 C만 하나 만들어 볼게. 1, 2, 3, 4, 5, 6 너무 없어 보인다. 여러분이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AC 행렬을 구한다고 치면 1, 2, 3, 4 곱하기 1,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요거 얘는 곱셈이 가능해요. 그런데 CA 행렬을 구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아니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로줄을 긋고 여기 세로줄을 긋잖아요. 여기 숫자가 3개니까 여기도 3개가 필요한 건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이랑 1을 곱하고 2랑 3을 곱한다고 쳐도 마이너스 3과 곱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행렬은 곱셈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꼴이 달라도 이렇게 가로를 긋고 세로를 긋잖아? 그러면 두 개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덧셈 뺄셈과 달리 같은 꼴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행렬에 행에 적힌 수의 개수와 나중에 나오는 행렬에 열에 적힌 수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행에 적힌 수의 개수는 줄여보면 뭐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열개수예요. 앞에 있는 놈의 열개수하고 뒤에 있는 놈의 행개수가 같아야 곱셈이 가능한 겁니다. 자, C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2 곱하기 3 행렬이죠.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요거하고 A는 2 곱하기 2 행렬이거든. 요 두 행렬을 곱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곱셈이 불가능합니다. 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요 두 개가 같아야 같은 개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런 메커니즘에 따른 각 성분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AC 같은 경우는요.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게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한 거예요. 해보세요. 1,1 성분 얼마? 1,2 성분 1,3 성분 마이너스 2,1 성분 태영이 말고 다른 사람 2,2 성분 태영이는 알았고 주연이 알았고 2,3 성분
두 명 빼고 답변해. 응? 두 명이 이해시킨 거야. 이렇게요. 그럼 요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9. 요 두 개 곱해서 4 더해. 이렇게.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2 곱하기 3이에요. 2 곱하기 3행렬인데 왜 2 곱하기 3행렬이 나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날리고 남은 놈 있잖아. 남은 놈의 꼴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의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행렬에다가는 가로줄을 긋고 뒤에 행렬에다가는 세로줄을 그어서 매칭이 완벽하게 되는 애들만 곱셈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의 행렬의 열개수와 오른쪽의 행렬의 행개수가 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매칭이 돼야 되고요, 정확하게. 매칭이 됐다고 치면은 그 매칭이 된 애들끼리 연산하는데 곱셈과 덧셈이 다 들어간다고. 같은 순서대로 곱해 나가고 걔네들을 다 더한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총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행렬의 곱셈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능한 상황은 m 곱하기 n 꼴이랑 곱셈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n 곱하기 l 꼴이 돼야 된다고요. 요 두 개가 같아야 한다. 요 두 개가 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하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이죠. 이 열의 개수가 n개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행에 있는 수의 개수가 n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얘랑 이 n개랑 매칭이 되려면 이 세로줄이 n개여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얘랑 곱해질 얘가 있고 얘랑 곱해질 얘가 있고 얘랑 곱해질 얘가 있고 얘랑 곱해질 얘가 있는 거니까 딱 떨어져야 한다고요. 딱 떨어지지 않으면 곱셈이 안 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항상 m 곱하기 l 행렬이 나온다. 오케이? 결과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의 몇 행 몇 열을 알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 거기만 딱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곱셈 덧셈 섞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알 수가 있다. 메커니즘은 간단히 2 곱하기 2로만 하면요. 여기 1행 1열을 알고 싶으면은 앞에 것의 1행과 뒤에 것의 1열을 조합해야 한다. A11과 B11의 곱에다가 A12와
B1을 더하는 거라고. 1행 2열을 알고 싶으면 앞에 1행과 뒤에 2열에 이런 연산이 필요하다. 먼저 만나는 게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A11과 B12의 곱에다가 A12와 B22의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앞에 왼쪽엔 가로줄을 치고 오른쪽에는 세로줄을 치는 짓을 하면 돼. 그러면 곱셈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숙달이 된 친구도 보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암산하시면 되고요. 암산이 좀 어렵다. 당장에 숙달이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은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는 암산이 될 겁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이렇고요. 그리고 왼쪽은 가로줄, 오른쪽은 세로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나 식과의 차이점.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두 개 곱한 개 영행열이라고 해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영행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행열이 아닌데 곱한 게 영행열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간단히 하나 들어드리자면 A가 1, 2, 3, 4고 B가 0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의 결과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조작이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 마이너스 2 0 4 마이너스 4 0 6 마이너스 6 0 12 마이너스 12. 야, 씨, 대단한데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들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시 지나면 당장 할 수도 있고 이 메커니즘을 바로 받아 먹은 사람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둘 다 영이 아니죠. 영역열이 아닌데 곱셈의 결과가 영역열이 나왔잖아요. 이게 수화식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아니었습니까? 여러 개 곱한 게 0이면 저거 하나 0이다라는 게. 근데 행렬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아, 요거도 같은 게 아니죠. 다르다는 거. AB와 BA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게 A고 요게 B인데 이 두 개의 순서만 바꿔도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하고 일반적인 이거 뭐 방정식입니까? 일반적인 방정식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거짓을 확인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건 이제 요 두 가지 성질 가지고 참거짓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성질의 파생 효과, 풍성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여기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합차도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등등 있겠죠. 이런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할 얘기 있습니다. 쉬었다 할게요.